사라진 집사와 하녀. 아서 코난 도일 미스터리. 내 친구 셜록 홈즈의 성격이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홈즈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깔끔하고 꼼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옷을 입을 때도 까다롭지만 사실 개인적 습관의 면에서는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지저분하다. 룸메이트인 나로서는 화가 날 지경이다. 나 자신이 아주 깔끔한 편은 아니지만 셜록 홈즈에 비할 바는 아니다. 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거칠게 일한 경험 덕의 의사라고 보기에는 청결의 측면에서 너무나도 느슨해졌다. 하지만 그런 나조차도 꺼리는 것은 있다. 난로 옆 석탄통이나 페르시아산 슬리퍼 발끝 부분에 담배를 던져두고 아직 답을 쓰지 못한 우편을 나무 벽난로 한가운데에 잭나이프로 꽂아놓는 모습을 보면 나는 스스로 엄청난 결벽증 환자인 척하게 된다. 또 항상 생각하는 것인데 나는 사격 연습은 반드시 야외에서 해야 하는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한다. 홈즈가 괴상한 분위기를 풍기며 탄약통을 들고 권총 격발 장치를 당긴 상태로 흔들의자에 앉아서 반대쪽 벽을 총알로 장식하는 모습을 보면 나는 그것이 우리 방의 분위기에든 인테리어에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 방은 항상 화학물질, 그리고 과거 범죄의 흔적으로 가득했고 질서 없이 널브러져 있었다. 어떤 물건은 버터 접시에 놓여 있기도 하고 심지어 더 엉뚱한 곳에서 발견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서류만은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다. 그는 서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끔찍이 싫어했고 특히 과거 사건들과 연결된 서류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 하지만 총력을 기울여 그 서류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은 1, 2년에 한 번씩밖에 하지 않았다. 내가 앞뒤 안 맞는 기억의 나열 속 어디에선가 언급했듯이 그는 가끔씩 넘치는 열정과 활기를 가지고 자신의 이름이 가진 명성에 어울리는 엄청난 일들을 해내곤 한다. 그렇게 일을 마친 후에는 피곤이 몰려오는지 바이올린과 책을 들고 누워 소파에서 테이블까지의 짧은 거리도 거의 움직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서류 더미가 쌓여 방 구석구석이 꽉 차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그중 어떤 하나도 감히 태울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버릴 생각도 없었다. 어느 겨울밤 난로 옆에 앉아 얘기를 나눌 때 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그가 발췌한 문서들을 수첩에 붙이는 작업을 끝내면 2시간 정도는 방을 청소하는 시간으로 보내도록 말이다. 그는 내 말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다소 슬픈 표정으로 침실로 돌아갔다. 그리고는 곧 돌아와 그의 뒤에 있는 커다란 깡통을 밀었다. 그는 깡통을 바닥 중간에 놓고 그 앞에 있던 낮은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뚜껑을 열었다. 빨간 테이프로 붙인 종이 묶음이 3뭉치나 있었다. 왓슨, 여기에 몇 가지 사건이 있어. 그가 나를 심술궂게 쳐다보며 말했다. 이 통에 들어있는 문서들에 대해 자네가 다 알고 있었다면 다른 문서들을 정리해서 넣으라는 말 대신 몇 가지를 꺼내 자네한테 보여달라고 했을 거야. 자네가 전에 맡았던 사건들이야? 내가 물었다. 하기는 하도 자네의 과거 사건들에 대한 기록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종종 했었지. 맞아, 친구. 내 전기 작가가 내 앞에 등장해서 나 자신의 업적을 전해주기도 전에 끝난 사건들이지. 그가 문서들을 한 뭉치에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게 꺼내들었다. 왓슨, 내가 모든 사건에서 성공적이지는 않았어. 그가 말했다. 뭐랄까 약간의 문제가 있었단 말이지. 여기 탈턴 살인, 벤베리 사건, 와인 상인, 러시아인 노인 여성의 모험, 알루미늄 목발에 대한 단편 기록부터 내 반족 리콜레티와 그의 혐오스러운 아내에 대한 사건 전말의 상세한 기록까지 다 있어. 그리고 이건 정말 특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지. 그는 팔을 가슴 아래쪽으로 휙 내리더니 아이들 장난감을 보관할 만하게 생긴 여닫이 뚜껑이 달린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과 낡은 스타일의 청동 열쇠, 실타래가 붙은 나무못, 녹슨 금속 원반 3개가 있었다. 친구. 이것들을 보니 무슨 생각이 들어? 그가 내 표정을 보고 미소 지으며 물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집품이지. 아주 흥미롭지. 각 물건에 담긴 이야기들을 들으면 더 흥미로울걸? 그럼 이 유물들이 다 역사가 있는 거야? 너무 깊어서 정말 역사라고 불러도 될 정도지. 무슨 뜻이야? 셜록 홈즈는 물건을 하나씩 집어들어 테이블 가장자리에 놓았다. 그리고는 다시 의자에 앉아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이것들은 머스그레이브 전례문에 대해 잊지 않으려고 남겨놓은 것들이야. 그가 말했다. 그가 그 사건을 언급한 것이 한 번뿐이 아니지만 자세한 정보는 나도 알지 못했다. 나에게도 반가운 물건들이 될 수 있겠군? 내가 말했다. 자네가 내게 그 사건에 대해 설명해준다면 말이야. 그럼 이젠 아는 정리 안 해도 되는 거야? 그가 짓궂게 물었다. 왓슨, 자네는 깔끔한 성격 탓에 결국 참지 못할 거야. 하지만 이 사건을 자네 기록에 추가하게 된 것이 기쁘네. 꽤나 독특한 범죄 기록이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있거든. 나는 그것들이 어느 나라에서도 보지 못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해. 이 건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면 내 작은 업적들이 불완전했을 정도야. 글로리아 스캇 사건, 그리고 자네에게 말한 적 있는 불쾌한 남성과의 대화로 인해 내가 처음으로 진로를 바꾸게 되었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평생 직업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거야. 이제는 내 이름도 널리 알려졌고 일반 사람들도 전문가들도 의심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는 나를 최고 권위자로 여기지. 주홍색 연구에서 자네가 기념한 사건을 통해 나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도 나는 아주 큰 수익을 벌어들일 정도는 아니지만 이미 단골 의뢰인들이 꽤나 있었지. 처음에 내가 이 일을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리고 진전이 있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자네는 모를 거야. 내가 런던에 처음 왔을 때 몬테규가에 있는 숙소에 묵었어. 영국 박물관에서 코너만 돌면 바로 나오는 곳이었지. 나는 그곳에서 남아도는 시간 동안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과학 분야들을 연구했지. 조금씩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주로 오랜 학교 동기들의 소개였어. 대학 마지막 해에 나와 내 수사 방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돌았거든. 그중 3번째 사건이 머스그레이브 전례문 사건이었어. 그 일련의 사건들만으로도 내 호기심이 자극되었고 위험한 것으로 밝혀진 더 큰 사건들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까지 오는데 첫걸음이 되었지. 레지날드 머스그레이브도 나와 같은 대학을 나왔어. 그와 조금은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대학원생들과 아주 잘 어울리는 친구는 아니었어. 내가 보기에는 자부심이라고 갖고 있는 것도 그저 자기 소심함을 감추려는 시도 같았지. 겉으로는 귀공자 같은 타입이었는데 마른 체격, 높은 코와 큰 눈에 힘은 없지만 점잖은 인품을 가진 친구였어. 그는 실제로 영국에서 제일 오래된 가문이 자손이더라고. 뿌리는 군인 쪽이었지만 16세기 언제쯤 북부 머스그레이브 지역에서 떨어져 나와 그의 가문은 서부 서섹스에서 다시 시작한 거야. 그 지역에서는 헐스톤 저택이 아마 제일 오래된 건물일 거야. 그의 출생지에 대한 무언가가 그의 발목을 붙잡는 듯했어. 그처럼 창백하고 간절한 얼굴은 처음 봤다고 기억되는군. 사실 그가 그때 취한 태도를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회색의 아치형 계단과 구식의 창틀로 막힌 창문, 그리고 모두 허물어진 봉건 시대의 성탑이 떠올라. 우리는 한두 번 대화를 나누게 된 적이 있는데 그가 내 관찰과 추리 방법에 대해 여러 번 상당한 관심을 표했던 기억이 나. 그 이후 4년간 그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그가 몬테규가에 있는 내 숙소에 찾아왔어. 그의 모습은 좀 변해 있었는데
역시 유행을 아는 젊은 사람처럼 입고 있더군. 그는 언제나 단정한 차림이었지. 그가 전부터 갖고 있던 특유의 조용하고 정중한 성품도 여전했어. 머스그레이브,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와 다정하게 악수를 나눈 뒤 내가 물었어. 가엾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너도 들었을 거야. 그가 말했어. 2년 전에 돌아가셨지. 그 이후 나는 물론 헐스톤의 저택 및 부동산, 다른 자산들을 물려받았고 내 지역의 사교클럽 회원이 되어서 꽤나 바쁜 삶을 살았어. 그나저나 홈즈, 내가 전부터 우리를 놀라게 했던 그 재능으로 현실적인 진로를 택한다고 들었는데? 맞아. 내가 대답했어. 잔재주로 먹고 살아. 반가운 소식이네. 나로서는 지금 내 조언이 아주 소중하거든. 헐스턴 저택에서 아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 경찰 쪽에서도 사건 조사에 진전이 없고 정말 비범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야. 내가 얼마나 귀를 기울여 그의 얘기를 들었을지 상상이 되지, 왓슨? 내가 수개월간 기다려왔던 기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거야. 다른 사람들이 실패한 일을 나는 성공할 수 있다고 내심 믿었고 이제 내 스스로를 시험할 기회가 생긴 것이었지. 제발 자세히 알려줘봐. 내가 그를 재촉했다. 레지날드 머스그레이브는 내 반대편에 앉아 내가 그에게 건넨 담배에 불을 붙였어.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가 말했어. 내가 총각이기는 하지만 헐스턴 저택에 하인들이 꽤 많이 있었어. 볼품없는 오래된 집이어서 돌볼 데가 많아서 말이야. 나도 관리를 하기는 했어. 그리고 꽁을 잡는 달에는 보통 하우스 파티를 열었기 때문에 일손이 부족하면 안 됐지. 시녀 8명의 요리사, 집사, 하인 자비를 하는 남자, 아이 하나까지 있었어. 정원과 마구간에는 물론 관리자가 또 따로 있었고 그 하인들 중에 제일 오래된 사람이 브런튼 집사였어. 처음 아버지가 그를 고용했을 때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 교사였어. 그는 에너지가 넘치고 성격도 좋은 사람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집에서 꽤나 소중한 사람이 되었지. 그는 멋진 이마를 자랑하는 외모도 출중한 사람이었어. 우리와 20년이나 함께했지만 아직 40세도 되지 않았지. 그는 자신의 외모적 뛰어남과 비범한 재능 덕에 그 자리를 오래 유지할 수 있었어. 몇 개의 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거의 모든 악기를 연주할 수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도 오래되니 모든 일에 익숙해지고 더 이상 변화를 추구할 열기가 소진되었던 모양이야. 브런튼 집사는 우리 집을 방문한 손님들이 모두 기억할 만한 기억력을 가진 사람이었지. 하지만 그 모범적인 사람에게도 흠은 있었어. 그는 호색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와 같은 사람이 조용한 시골 거리에서 시침이 떼고 호색한 성향을 숨기고 사는 것은 아마 어려웠을 거야. 첫 번째 결혼했을 때는 괜찮았지만 호라비가 된 이후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어. 몇 달 전에 우리는 그가 우리 집 두 번째 시녀 레이첼 하윌즈와 약혼해서 다시 정착하기를 바랬지만 그녀를 버리고 사냥터지기 대장의 딸 제니 트레겔리스와 어울리더군. 레이첼은 아주 괜찮은 아이였는데 웨일스 특유의 욱하는 기질이 있는 데다가 뇌염을 앓고 있었어. 지금도 아님 어제까지만 해도 검은 눈을 가진 자신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그림자처럼 집안을 돌아다녔어. 그게 헐스톤에서 우리의 첫 드라마야. 두 번째는 그와 비교도 안 되는 일이었어. 그 전조는 브런튼이 불명예스럽게 해고된 일이었지. 그 전말은 다음과 같다. 그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했잖아. 그런데 그 똑똑함이 결국 그를 망치게 된 거야. 그는 상관하지 말아야 할 일에까지 끝없는 호기심을 품은 것 같아. 우연한 사고로 눈을 뜨기 전까지는 나도 그의 호기심이 어디까지 갔는지 전혀 몰랐어. 우리 집이 볼품없는 집이라고 했잖아. 지난주 어느 날, 더 정확히 말하자면 목요일 밤이었어. 저녁 식사 후에 바보같이 진한 블랙커피를 한 잔 마셨더니 잠이 오지 않는 거야.
새벽 2시까지 뒤척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일어나서 초를 켜고 읽던 소설을 마저 읽으려고 했어. 그런데 책을 당구장에 놓고 와서 가져오려고 가운을 입었지. 당구장으로 가려면 계단을 내려가서 도서관과 총기실로 가는 길을 지나가야 했어. 계단에서 그 복도를 내려다보는데 열린 도서관 문틈으로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란 내 모습이 상상이 되지? 나는 일단 손전등을 끄고 문을 닫았어.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강도라고 생각했어. 헐스턴의 복도 벽은 트로피와 옛 무기들도 잔뜩 꾸며져 있거든. 나는 초를 내려놓고 그 중에서 전투용 도끼를 골라든 다음 살금살금 내려가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어. 브런튼 집사가 도서실에 있더군. 그는 옷을 갖춰 입고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무릎 위에는 지도같이 생긴 종이가 있었어. 그는 손을 이마에 대고 뭔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어. 나는 어둠 속에서 그를 보며 놀라서 멍하니 서 있었어. 테이블 가장자리에 불붙이게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으로도 그가 차려입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 내가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가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구석에 있는 책상으로 걸어가 자물쇠를 열어 서랍 한 칸을 열었어. 그 안에서 종이를 꺼내 자리로 돌아가 불빛 옆에서 펼치더니 주에 깊게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침착하게 우리 가족의 문서를 보는 모습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에게 다가갔어. 브런튼이 고개를 들어 내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지. 그는 두려움에 얼굴이 시퍼래져서 펄쩍 뛰더니 자기가 보고 있던 사트 같은 그 종이를 가슴팍으로 감싸 안더군. 그래, 바로 그렇군. 내가 소리쳤어. 우리 가족이 당신에게 준 신뢰에 대한 보답이 이거였군. 내일 바로 이 집에서 나가. 그는 완전히 무너진 얼굴로 인사를 하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갔어. 불붙이개가 여전히 빛을 비추고 있었고 나는 그 빛으로 브런튼이 책상 서랍에서 꺼낸 종이가 뭔지 흘깃 봤어. 놀랍게도 전혀 중요한 문서는 아니었지. 머스그레이브 전례문이라는 독특하고 옛날 방식의 전례 의식에 대한 질의응답이 쓰인 문서였어. 우리 가문이 가진 독특한 의식 같은 건데 수십 년 전부터 머스그레이브 집안의 자녀가 어른이 될 때 거치는 특별한 전례 의식이야. 개인은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고고 학자들까지 중요하게 여길 만한 내용은 아니지. 우리 집안 고유의 문양이나 문장 같은 것처럼 말이야.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지. 문서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얘기하는 게 낫겠어. 내가 말했어.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럴게. 그가 좀 망설이더니 대답했어.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브런튼이 놓고 간 열쇠로 책상 서랍을 다시 잠그고 돌아가려던 참외 집사가 다시 돌아와 내 앞에 서 있었어. 머스그레이브 선생님, 그가 감정 섞인 쉰 목소리로 말했어. 지금의 불명예를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제 삶의 위치와 상관없이 스스로에게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불명예는 제게 죽음과 같습니다. 불명예를 얻느니 선생님 손에 죽겠습니다. 방금 일로 저를 집에 두실 수 없다면 부디 제게 한 달의 말미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 의지로 이 집에서 나가겠습니다. 그런 방식이라면 제 스스로가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스그레이브 선생님. 하지만 오랜 시간 함께 지내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쫓겨나는 건 못 참겠습니다. 그가 주장했어. 브런튼, 자네에게는 그건 존중도 아까워. 내가 대답했어. 자네의 행동은 아주 파렴치했지. 하지만 우리 가족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으니 공개적으로 당신한테 불명예를 안겨줄 생각은 나도 없어. 그래도 한 달은 너무 길어. 일주일을 주지. 나가는 이유는 알아서 만들어. 선생님, 일주일 뿐이라니요? 그가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어. 보름, 최소한 보름은 주십시오. 일주일이야. 내가 다시 말했어. 그것만으로도 이미 후한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고개를 가슴까지 푹 숙이고 돌아갔어. 나도 불을 끄고 내 방으로 돌아갔지. 그리고 다음 이틀 동안 브런튼이 정말로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일을 열심히 수행하더군. 나는 그날 일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았고 그가 어떻게 자기 불명예를 숨기고 치장할지 궁금해하며 기다렸어. 그런데 사흘째 아침, 그가 평소처럼 아침 식사 후에 내 지시를 받으러 오지 않았어. 나는 식당을 나와서 우연히 하녀 레이첼 하윌즈를 만났어. 나는 그녀가 몸을 회복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너무 가엾을 정도로 창백해 보여서 벌써 일하러 온 것에 대해 꾸짖었어. 침대에 누워 있어야지. 내가 말했어. 몸이 더 나아지면 다시 일을 시작해, 레이첼. 그랬더니 그녀가 아주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아서 그녀의 머리에까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의심했을 정도야. 저는 괜찮아요, 머스그레이브 선생님. 그녀가 말했어.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겠어. 내가 대답했어. 지금은 일을 쉬어야 해. 그리고 아래층에 내려가면 내가 브런튼을 찾는다고 좀 전해줘. 브런튼 집사는 없어졌어요. 그녀가 말했어. 없어졌다니. 어디로? 그냥 없어졌어요.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어요. 방에도 없고요. 오, 맞아요. 그가 사라졌어요. 그가 사라졌어요. 그녀가 비명도 질렀다가 웃기도 하며 벽에 기댔어. 나는 그녀의 발작적인 모습에 충격을 받아서 초인종으로 달려가 도움을 구했지. 그녀는 계속 소리를 지르고 울기도 하며 방으로 끌려갔어. 나는 다른 하인들에게 브런튼에 대해 물었고 그가 사라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어. 그의 침대도 깨끗했고 전날 밤 그가 방으로 돌아간 후에 그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집을 어떻게 나갔는지는 의문이었던 게 아침에 창문과 문이 다 잠겨 있었거든. 그의 옷, 손목시계, 돈조차 그의 방에 그대로 있었어. 하지만 그가 평소에 입는 검은 정장은 없었어. 그의 슬리퍼도 없었는데 부츠는 있었어. 브런튼 집사는 그날 밤 어디로 갔고 지금은 어떻게 된 걸까? 물론 지하실부터 다락방까지 온 집을 뒤졌지만 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 내가 말했듯이 우리 저택은 오래된 집인데다가 구조가 미로 같은데 특히 본체가 더 그래. 지금은 그곳을 사용하지 않지만 그곳까지 다 샅샅이 뒤졌는데 사라진 남자에 대한 일말의 흔적도 없었어. 그가 자신의 소유를 모두 놓고 사라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 그는 어디로 간 걸까? 지역 경찰에게도 신고했지만 성과가 없었어. 전날 밤 비가 왔고 우리는 잔디와 집 주변 모든 길을 살펴봤지만 역시 헛수고였어. 사건은 그 상태로 머물렀어. 그리고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리 관심이 다른 데로 옮겨갔어. 레이첼 하웨즈는 이틀간 많이 아팠는데 흥분하기도 했다가 히스테리를 부리기도 했고 이상한 소리를 외치기도 했어. 간호사를 고용해서 밤에 그녀를 지키게 해야 할 정도였지. 브런튼이 사라지고 사흘이 지난 밤에 간호사는 레이첼이 잘 자는 모습을 보고 흔들의자에 앉아 눈을 붙였어.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침대가 비어있고 창문은 열려있는데 환자의 흔적은 없었어. 하인 2명이 바로 내게 와서 알렸고 나는 당장 그 아이를 찾으러 나섰어. 그녀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알아내는 일은 어렵지 않았어. 창문 아래서부터 잔디를 지나 호수 가장자리까지 그녀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거든. 그리고 호수에서 다시 자갈길로 이어지는 곳부터는 발자국이 끊겼어. 호수 깊이는 2.5m 정도는데 정신 나간 가엾은 소녀가 어떻게 끝을 맞이했는지 발자국을 통해 확인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상심에 빠졌는지 몰라. 물론 우리는 바로 호수를 수색해서 시신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 흔적도 찾을 수 없었어. 수면 위로 우리가 건져 올린 건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 오래되어 녹슬고 변색된 금속과 칙칙한 색의 자갈이나 유리 조각이 들어있는 린넨 가방이었지. 호수에서 발견한 건 그게 전부였어.
어제 할 수 있는 조사와 수색은 다 했는데도 레이첼 하웰즈나 리차드 브런튼의 운명에 대해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어. 우리 지방의 경찰도 두 손 두 발 닫은 상황이고 런던의 중앙경찰도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못했어. 그래서 최후의 방책으로 너를 찾아온 거야. 왓슨, 이 비범한 일련의 사건들을 내가 얼마나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단서들을 모으기 위해 애쓰고 모든 사건들을 엮어줄 하나의 실타래를 찾으려 했을지 안 봐도 상상이 되지? 집사가 사라졌어. 시녀도 사라졌고. 시녀는 집사를 사랑했지만 나중에는 증오할 이유가 생겼지. 그녀는 웨일스 특유의 불같고 열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지. 그녀는 그가 사라지자마자 무서울 정도로 흥분을 했어. 그녀는 의문의 물건들이 든 가방을 호수에 던졌어. 이 모든 것들이 참작할 요소들이었는데 사건의 핵심에 근접한 단서나 사실은 하나도 없었어. 이 사건의 꼬인 사슬의 시작점은 무엇이었을까? 그곳에 엉킨 실의 끝도 있지. 머스그레이브, 내가 그 종이를 봐야겠어. 내가 말했어. 내 집사가 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직업을 잃을 각오까지 하고 찾은 그 문서 말이야. 우리 가문의 예식은 뭐 좀 터무니없는 일이야. 그가 대답했어. 하지만 적어도 고대 유물을 보존할 수는 있는 방식이지. 지금 여기 있는 이 종이를 그가 내게 건네준 거야, 왓슨. 이게 바로 머스그레이브 집안의 아이가 성인이 되면 읽어야 하는 이상한 교리 문답이야. 여기에 있는 문답을 읽어줄게.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없는 자의 것입니다. 누가 가지게 됩니까? 올자가 갖게 됩니다. 태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크나무 너머입니다. 그림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느릅나무 아래입니다. 어떻게 밟혔습니까? 북쪽으로 10, 동쪽으로 5, 남쪽으로 2, 서쪽으로 하나, 그 아래에서입니다. 그것을 위해 무엇을 내줘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왜 내줘야 합니까? 우리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원본에는 알자가 없고 17세기 중반의 철자로 되어 있어. 머스그레이브가 설명했어. 하지만 아마 그게 내가 미스터리를 해결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될 거야. 적어도 내가 말했어. 미스터리가 하나 더 생기기는 했네. 처음 것보다 훨씬 재미있어. 하나를 풀면 다른 하나도 자연히 풀어질 수도 있겠고. 머스그레이브, 내 생각에는 자네 집사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고 10세대를 거친 그의 주인들보다도 통찰력이 뛰어났다는 말을 해도 이해해주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머스그레이브가 말했어. 그 종이가 내게는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내게는 어마어마하게 유용해 보여. 아마 브런튼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 내가 그를 발견하기 전날 밤에도 이미 봤을 거야. 그랬을 가능성이 높지. 그걸 굳이 숨겨놓지 않았으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단순히 지난번에 본 내용에 대해 기억을 상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 지도나 표 같은 것을 사본과 비교해 보려고 했을 거야. 내가 나타났을 때 주머니에 넣었던 문서도 그런 것 같고. 맞아. 하지만 그가 우리 가문의 오래된 전통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이 복잡한 절차는 무슨 의미가 있고? 그걸 알아내는 일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 내가 말했다. 내가 허락해준다면 서색스로 가는 첫 기차를 타고 현장에 가서 사건에 대해 좀 더 깊이 조사를 해야겠어. 우리는 그날 오후 함께 헐스턴 저택으로 갔어. 그 유명한 낡은 건물에 대한 사진이나 설명을 자네도 본 적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간단히만 설명하자면 L자 모양 건물인데 긴 쪽은 나중에 지어져서 멋스럽고 짧은 쪽은 고대 느낌을 풍기지. 낮고 무거운 인방돌로 된 문 너머 오래된 건물의 가운데에는 1607이라는 날짜가 새겨져 있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기둥과 석조물들로 보아서 그것보다 오래된 건물인 것 같다고 하더군.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벽과 작은 창문들 때문에
지난 세기에 살던 가족들이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었고, 그 이후 구 건물은 창고와 지하실로 사용되거나 방치되었어. 오래된 목재로 만든 목재 공원이 집을 둘러싸고 있고, 이번 사건에 등장한 호수는 진입로 근처, 건물과는 200피트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 왓슨, 나는 세 가지 사건이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 그리고 만약 내가 머스그레이브 전례문을 제대로 읽게 된다면 브런튼 집사와 하녀, 레이첼 하웰즈 둘 모두에 대한 진실로 나를 인도해줄 단서를 손에 얻게 될 것도 확신했지. 그래서 온 힘을 거기에 쏟았어. 이 집사는 이 오래된 전례문에 대해 알아내려고 왜 안달이 났던 걸까? 몇 세대가 지나도록 국가의 대지주들도 알지 못했던 뭔가를, 큰 비밀을 그가 발견한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개인적인 이득을 기대했던 거지. 그게 뭐였을까? 그게 그의 운명에 무슨 영향을 미친 걸까? 전례문을 읽으니 아주 확실히 알 수 있었어. 문서의 내용이 암시하는 어떤 장소가 있었고, 그 장소를 찾을 수 있다면 머스그레이브 가문이 그토록 희한한 방식으로 숨겨야 했던 비밀에 대한 답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시작 전부터 두 개의 단서가 있었어. 오크나무와 느릅나무였지. 오크나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 저택 바로 앞 입구 왼쪽에 있었고, 그곳에는 가문의 조상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지. 그 나무는 내가 본 것 중 가장 장엄한 나무 중 하나야. 저기가 자네 집안 전례문이 발견된 곳이군. 내가 마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며 말했어. 노르망디 정복 당시에도 저기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 그가 말했어. 둘레는 8미터 정도야. 오래된 느릅나무도 있어? 내가 물었어. 저쪽에 아주 오래된 느릅나무가 있었는데 10년 전 번개를 맞아서 그루터기를 잘랐어. 어디에 있었는지 보여? 그럼 다른 느릅나무는 없고? 오래된 느릅나무는 없어. 하지만 너도 밤나무는 널렸지. 그 느릅나무가 어디에 있었는지 보면 좋겠어. 우리는 이륜 마차를 탔고 내 의뢰인이 바로 그곳에 데려다줬어. 저때까지 들어가기 전에 있는 잔디에 느릅나무가 있던 흔적이 보였어. 오크나무와 저택의 중간 즈음이었지. 내 수사에 진전이 있는 것 같았어. 느릅나무 높이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지? 바로 알려줄 수 있어. 대충 20미터였어.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내가 놀라서 물었지. 내 과외 선생님이 삼각법에 대한 문제를 내주실 때 항상 높이를 재는 문제가 있었어. 내가 청년이 된 후에 우리 집 소유인 모든 나무와 건물의 높이를 재고 다녔어. 예상치 못한 행운이었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빨리 정보가 수집되고 있었어. 그럼 그 집사도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있어? 내가 물었어. 레지날스 머스그레이브는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봤어. 내가 그 말을 하니까 브런튼이 몇 개월 전에 나무 높이를 물어봤던 게 기억나는군. 마부와 작은 언쟁이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한 언쟁이었다는 것도 기억나는군. 그가 대답했어. 왓슨, 그건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어.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나는 고개를 들어 해를 보았어. 해가 낮게 더 있었고 계산해보니 1시간 이내에 오래된 오크 나무의 제일 꼭대기 쪽까지 바로 위에 뜰 예정이었어. 그럼 전례문에서 말한 조건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느릅나무의 그림자라면 그림자 중에서도 나무의 반대쪽 끝부분을 의미하는 거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루터기라고 해도 되니까. 이제 나는 해가 오크 나무에서 멀어질 때 그림자 끝부분이 어디일지를 찾아야 했지. 홈즈, 느릅나무가 없으니 그걸 알아내기가 쉽지 않았겠어. 뭐 적어도 브런튼이 할 수 있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건 알았지. 게다가 별로 어려움도 없었어. 머스그레이브와 함께 그의 서재로 가서 나무를 깎아 못을 만들고 거기에 긴 실을 묶어서 1미터 단위로 못을 땅에 고정시켰어.
그리고 낚싯대 2개를 합쳐서 2미터 정도 길이로 만들고 느릅나무가 있던 자리로 돌아갔어. 마침 해가 오크나무 꼭대기에서 비추고 있었지. 나는 낚싯대를 끝에 고정시키고 그림자 방향을 표시해서 측정했어. 길이가 1미터였어. 물론 이제 남은 계산은 간단했지. 2미터 길이의 낚싯대의 그림자가 16미터이면 20미터 나무의 그림자는 160미터가 되겠지. 나는 길이를 측정했고 거의 저택 벽까지 닿았어. 그곳에 못을 박았어. 그런데 왓슨, 못을 박은 곳에서 약 5cm 정도 떨어진 곳에 원뿔 모양으로 땅이 푹 패여 있더군. 그것을 보고 내가 얼마나 의기양양했을지 상상이 되지? 나는 그게 브런튼이 나름대로 측정해서 표시를 해놓은 것이고 아직 그의 흔적을 놓치지 않았다고 확신했지. 그것을 시발점으로 한 발짝 나아갔어. 먼저 휴대용 나침반으로 기준점들을 표시했어. 10걸음을 갔는데 저택 벽과 평행선을 이루더군. 그 끝을 다시 못으로 표시했어. 그리고 조심스럽게 동쪽으로 5걸음, 남쪽으로 2걸음을 갔지. 내가 서 있는 곳은 오래된 문이 문지방이었어. 이제 돌로 포장된 통로가 있는 서쪽으로 2걸음만 가면 전례문에서 말하는 장소에 도착할 참이었어. 왓슨, 나는 생애 그렇게 차가운 실망감을 느낀 적이 없었어. 순간 내 계산에 심각한 실수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기울어가는 해가 복도 바닥을 비쳤고 복도는 촘촘히 붙은 회색 돌들로 포장되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밟아 날고 오래된 것을 보니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던 것들이었어. 브런트는 그곳까지 가지 않은 것 같았어. 나는 바닥을 두드려 보았는데 다 같은 소리가 날 뿐이었고 갈라지거나 틈이 생긴 흔적도 없었어. 하지만 다행히도 머스그레이브가 내 조사 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제 나 못지않게 흥분해서 문서를 꺼내 내 계산을 확인하더군. 그리고 그 아래. 그가 외쳤어. 내가 그 아래를 빼먹었어. 나는 그 말이 우리가 땅을 파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틀렸다는 걸 바로 알겠어. 그럼 이 아래에 지하실이 있다고? 내가 외쳤어. 맞아, 집만큼이나 오래된 지하실이지. 문을 지나 바로 여기 이 아래. 우리는 나선형 돌계단을 따라 내려갔어. 머스그레이브가 성냥에 불을 붙여 코너 배럴 위에 있던 커다란 손전등을 켰어. 불을 밝히자마자 우리가 결국 그곳에 왔다는 사실과 최근에 그곳에 온 사람이 우리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어. 땔감 창고로 사용되었는데 분명 바닥에 굴러다니던 장작개비들인데 누군가 가운데 공간을 마련하려고 옆쪽에 쌓아 두었더라고. 이 공간에는 녹슨 철 고리와 무거운 판석이 있네. 가운데는 양치기에 두꺼운 체크무늬 머플러가 감겨 있고 이런 친구가 외쳤어. 브런튼의 머플러야.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 확실해. 그 나쁜 놈이 여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거지? 내 조언에 근거해서 그 즉시 지역 경찰 몇 명을 보내달라고 하인 한 명이 달려나갔어. 그리고 나는 머플러를 당겨 돌을 끌어올리려고 했었어. 하지만 혼자서는 조금밖에 움직이지 못했고 몇 분 후 도착한 경찰관들이 도와준 덕에 결국 돌을 한쪽으로 옮길 수 있었어. 그 아래 검은 구멍이 모여 우리 모두 그곳을 들여다보았어. 그러는 동안 머스그레이브는 한쪽에서 무릎을 꿇고 손전등으로 아래쪽을 비춰줬어. 2미터 정도 되는 깊이에 1.2제곱미터 정도 되는 작은 방이 우리 앞에 펼쳐졌어. 방 한 구석에 땅딸막한 노쇠 장식의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어. 뚜껑 경첩이 위를 향하고 있었고 자물쇠 쪽에는 구식 열쇠가 튀어나와 있었어. 상자 겉은 먼지로 두텁게 덮여 있었고 내부는 습기와 벌레가 나무를 갉아먹어 검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 지금 내 손에 있는 이것을 포함해서 옛날 동전으로 보이는 금속 원반 몇 개가 상자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다른 건 없었어.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그 오래된 사물함이 안중에 없었어. 그 옆에 쭈그리고 있는 무언가가 우리 시선을 사로잡았거든. 사람의 형상이었어. 검은 정장을 입고 쪼그려 앉아 머리는 푹 숙인 채 상자 끄트머리에 닿아 있었고 두 팔은 양쪽으로 늘어져 있었어. 그 자세 때문에 피가 얼굴에 쏠려 있어서 그의 뒤틀어진 젓갈색 얼굴을 아무도 알아볼 수 없었어. 그런데 시체를 일으켜 세워 그의 키, 옷차림, 머리만 보아도 내 의뢰인이 찾던 집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어. 죽은 지 며칠이 지난 시체였는데 몸에 상처나 멍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죽었는지 알 수가 없었지. 지하실에서 시신을 옮기고 우리는 여전히 처음 수사를 시작했을 때만큼이나 어마어마한 문제와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왓슨,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그때까지 나 자신의 수사 경과에 대해 실망했어. 전례문에서 가리키는 장소를 찾았을 때 사건이 해결될 줄 알았거든. 이제 그곳을 찾았고 머스그레이브 가문이 정교한 수단으로 숨겨놓은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냈지. 내가 브런튼이 죽었음을 밝혀낸 건 맞아.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또 사라진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내야 했어. 나는 구석에 있는 통에 앉아 이 모든 사건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봤지. 왓슨, 그런 사건들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네는 잘 알지. 나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먼저 그의 지능을 판단해보고 나라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상상해보지. 이 사건의 경우에는 브런튼의 지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나와 개인적 오차가 거의 없었어. 아마 천문학자가 계산을 했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 거야. 그는 뭔가 가치 있는 것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 그리고 그 장소도 찾아냈지. 그곳을 덮고 있는 돌이 아무 도움 없이 혼자서 옮기기에는 너무 무겁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해도 들통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어. 가능하다면 집안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안전했지. 하지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까? 집안에는 그에게 헌신적인 여자가 하나 있었지. 남자는 자기가 아무리 홀대해도 한 여자가 자기에 대한 사랑을 버릴 거라는 생각을 잘하지 못해. 그는 레이첼 하윌즈에게 몇 번 잘해주며 좋은 관계를 만들어 자기와 공범을 만들려 했겠지. 그들은 밤에 함께 지하실에 가서 힘을 합쳐 돌을 들어올렸을 거야. 거기까지는 마치 내가 눈으로 본 것처럼 그들의 행동을 예상할 수 있었어. 하지만 그 둘이 게다가 한 명이 여자였으니 그 돌을 옮기는 게 여간 힘들지 않았을 거야. 건장한 서섹스 경찰관과 내가 옮기는데도 쉽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 아마 나랑 같은 생각을 했을 거야. 나는 일어나서 바닥에 흩어진 나무 토막들을 유심히 보았어. 거의 한 번에 내 추측에 맞아 떨어졌지. 길이가 1미터 정도 되는 하나의 나무 토막의 끝에 아주 선명하게 표시한 자국이 있었어. 옆에 있던 다른 토막들은 무거운 것에 눌린 것처럼 납작해져 있었고, 돌을 들어올리고 그 틈으로 나무 토막들을 밀어넣어서 기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입구를 만들고 긴 토막을 끼워 고정시킨 게 분명했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눌린 자국이 심한 토막들이 있었던 것이겠지. 돌이 굉장히 무거웠기 때문에 토막이 눌러서 다른 끝까지 뭉개졌던 거야. 거기까지는 나의 추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지. 그럼 이제 이 자정의 드라마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했을까? 구멍에는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어. 들어갈 사람은 브런튼이었지. 하웰즈는 위에서 기다렸을 거야. 아마 브런튼이 상자를 열어서 내용물을 전달했을 거야. 그것들이 숨겨진 물건이었을 테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 한 남자가 자신에게 모욕을 주었을 당시 이 켈트족 여인의 영혼 속에서 갑자기 타오르는 복수의 불꽃은 얼마나 거칠었을까? 아마도 우리 상상 이상이지 않을까? 나무 토막이 미끄러져 돌문이 닫혔고 브런튼 지하실에 갇혀
그곳이 그의 무덤이 된 것일까? 그녀에게는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침묵한 죄만 있는 걸까? 아니면 그녀가 갑자기 지지하고 있던 나무 토막을 쳐서 그를 가둔 것일까? 그 가능성을 생각하니 여전히 발견물을 움켜 쥔 채 사랑했지만 이제는 신뢰를 잃은 사람이 죽어가며 지르는 비명소리와 미친 듯이 돌을 두드리는 손을 뒤로 하고 나선형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그녀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았어. 다음 날 그녀의 헬쑥해진 얼굴, 곤두선 신경 발작적인 웃음소리의 비밀이 여기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상자에 뭐가 들어있던 걸까? 그녀가 그 물건은 어떻게 한 걸까? 물론 내 친구가 호수에서 건진 금속과 자갈들이었을 거야. 자기 범죄의 마지막 흔적을 없애기 위해 바로 그곳에 던졌겠지. 나는 한 20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생각했어. 머스그레이브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손전등을 흔들며 구멍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어. 찰스 1세의 동전들이야. 그가 상자에 있는 동전들을 몇 개 꺼내어 보더니 말했어. 우리가 전래문의 날짜를 고친 게 맞았어. 찰스 1세에 대한 다른 물건도 찾아봐. 전래문이 첫 부분에 있는 질문 2개의 의미를 갑자기 알 것 같아 내가 외쳤어. 호수에서 건진 가방 속 물건들도 좀 봐야겠어. 우리는 그의 서재로 갔고 그가 내 앞에 호수에서 건진 잔해들을 펼쳐놓았어. 그것들을 보니 그가 얼마나 그 물건들을 소홀히 여겼는지 알 수 있었어. 금속은 녹슬어서 거의 검은색이 되었고 돌도 윤기를 다 잃은 상태였어. 하나를 집어 소매로 문질렀더니 내 손에 어두운 구멍 사이로 번쩍이며 빛을 내더군. 금속은 더블링 모양이었는데 원래 모양에서 많이 구부려지고 찌그러진 상태였어. 영국의 왕이 죽은 후에도 왕족이 권력이 잡고 있었고 결국 도주하게 됐을 때는 가장 귀중한 재물들을 땅에 묻어두고 갔을 거야. 평화로운 시기가 오면 돌아올 생각을 하고 말이지. 내가 말했어. 내 조상 랄프 머스그레이브 선생님은 저명한 기사이자 찰스 2세의 오른팔이었어. 친구가 말해주더군. 아, 역시 내가 받아쳤어. 이제 정말이지 그게 우리가 원했던 마지막 연결고리가 되어줄 것 같아. 비극적인 방식이긴 했지만 엄청난 가치를 가진 데다가 역사적으로는 더 엄청난 중요성을 가진 유물이 이렇게 내 손에 들어오게 된 걸 축하해. 그래서 그게 뭔데? 그가 놀라서 헐떡이며 말했어. 고대 영국 왕의 왕관이야. 왕관이라니? 맞아. 전래문이 글을 떠올려봐. 어떻게 흘러가지? 누구의 것입니까? 없는 자의 것입니다. 이 구절은 찰스의 사형을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누가 갖게 됩니까? 올자가 갖게 됩니다. 찰스 2세가 나타날 것이 이미 예견되었으니 그를 가리키는 말이었지. 날고 모양도 없는 이 왕관이 한때는 스튜어트 왕족의 머리에 쓰던 것이라는 사실에 틀림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어떻게 연못에 있었던 거지? 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나는 그렇게 말하고 그에게 내가 구성한 추측과 증거의 긴 사슬을 설명해 주었어. 해가 지고 내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는 밝은 달이 떴어. 그럼 찰스 2세가 돌아왔을 때 왜 왕관을 되찾지 못한 것일지? 머스그레이브가 유물을 잇는 가방 안에 다시 넣으며 물었어. 아, 그건 아마 우리가 평생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일 거야. 그 사이에 비밀을 알고 있는 머스그레이브 가문 사람이 죽었는데 실수로 후손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주지 않고 단지 이 전래문만 전해줬을 가능성이 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대대로 그 문서가 전해져 내려오다가 그 비밀을 밝혀낼 사람에게까지 오게 된 거고, 그런데 그 사람은 모험을 하다가 목숨을 잃고 말았지. 왓슨, 여기까지가 머스그레이브 전래문에 대한 이야기야. 왕관은 헐스톤 저택에 보관되어 있어. 그들이 왕관을 되찾기까지 법적 문제도 있었고 꽤 큰 돈도 지불해야 했지만 말이야. 내 이름을 대면 자네에게도 흔쾌히 보여줄 거야. 그 여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어. 아마 범죄에 대한 기억을 가슴에 품은 채 영국을 떠나 바다 너머 어딘가로 갔겠지. 사라진 집사와 하녀. 아서 코난 도일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